정은아, 아빠 회사 가방 어쨌어? 설마 또 버렸어? 뭐? 왜 나한테 물어? 그리고 왜 자꾸 나만 의심하는데? 네가 맨날 아빠 물건을 버리니까 그렇지. 내 책장에 있던 책이랑 CD를 마당에서 불태우고 옷장에 있던 옷을 전부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으면서 널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그런 걸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 우와, 진짜 소름 돋는다. 일단 내 가방 어디 있는지나 알려줘. 오늘 쓸 중요한 회의 자료가 들어있다고. 아침에 학교 갈 때 쓰레기장에 대충 버려놨어. 얼른 못 찾으면 쓰레기차가 수거해 갈걸? 뭐?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어차피 쓰레기 같은 아빠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쓰레기일 거 아냐. 난 그냥 쓰레기를 버린 것 뿐이거든? 청소해준 건데 고마워야지. 뭐라고? 정은아, 네가 아빠를 싫어하는 것도 알고 사춘기라서 반항이 심한 것도 알지만 너무 선은 넘지 마라. 뭐? 뭘 잘났다고 큰 소리야. 다 늙어서 쓸모없는 아저씨 주제. 나 자꾸 괴롭힌다고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그러면 오늘 저녁밥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자꾸 감싸고 돌아서 애를 다 버려놨네. 근데 정은이 너도 이제 15살이니까 이렇게 유치한 괴롭힘은 그만둬. 해도 될 일, 안 될 일 구분할 수 있는 나이잖아. 쓰레기 버리는 건 해도 괜찮아? 오히려 아빠를 통째로 버리고 싶은데? 너 자꾸 이렇게 버릇없이 굴면 아빠도 다 생각이 있다.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해? 아, 나 이제 동아리 아침 훈련 있으니까 방해 좀 하지 마. 아니, 그냥 연락 자체를 좀 하지 마. 야, 김정은,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씨,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짜증나 죽겠네? 누군 말 걸고 싶어서 말 거는 줄 알아? 네 엄마가 자꾸 내 연락을 무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물건들이 전부 정원에 버려져 있는 건데? 심지어 이거 2층 창문에서 던진 거지? 비싼 스피커가 다 부서졌잖아. 집 비밀번호도 갑자기 바뀌었고.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는 이제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거든? 이제부터는 나랑 엄마랑 둘이서만 살 거야. 뭐? 너 진짜 적당히 못해? 네가 아빠 싫어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물건을 전부 던져서 버리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럼 난 어디서 지내라는 소리야? 내 알바 아니거든? 그 여자 집에 가던가. 그 여자? 무슨 소리야? 시치미 떼지 마. 엄마한테 다 들었거든? 아빠 지금 바람 피우고 있잖아. 뭐? 내가 바람 피운다고? 맨날 야근한다고 뻥치고 모르는 여자랑 만나고 있다면서? 아빠랑 다른 여자가 걷고 있는 걸 엄마가 봤다고 그랬어. 아빠는 진짜 쓰레기야.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빠라고 생각하면 진짜 토할 것 같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무슨 소리야?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웃기지 마. 바람 피운 쓰레기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이딴 아빠는 필요 없어. 그럼 나가. 어차피 넌 내 딸도 아니거든. 뭐? 지금껏 참고 살았지만 나도 더는 못 참아. 내가 싫으면 너희가 집에서 나가라고. 너희 둘 다 어차피 나랑은 생판 남이거든. 뭐? 무슨 말이야?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니? 널 생각해서 지금껏 비밀로 했는데 넌 네 엄마랑 그 불륜 상대가 낳은 애야. 뭐? 엄마 불륜 상대라고? 거짓말하지 마. 바람 피운 사람은 아빠잖아. 그건 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난 바람 피운 적 없고 그런 사실도 증거도 없어. 대신에 네 엄마의 불륜 증거는 잘 남아있지. 벌써 10년이나 지났지만 잘 보관해두고 있었거든. 말도 안 돼.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니. 네 엄마 불륜이 밝혀진 건 네가 2살 때였을 때야. 상대는 엄마가 학생 때 만났던 전 애인이었지. 엄마는 네가 내 자식이 아닌 걸 알고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 그 덕에 당시에 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었지. 이혼을 둘러싸고 옥신각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만약에 엄마가 바람 피운 게 사실이고 내가 그 불륜 상대의 딸이라면 왜 진작 이혼 안 하고 지금껏 같이 살았어?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양가 부모님들이 이혼에 반대하셨거든.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면서 말이야. 2살이 될 때까지 키웠으니 이미 정은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다면서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다들 나를 설득했거든. 그때는 나도 어렸으니까 나도 뭔가 잘못이 있겠지 싶어서 부모님 말을 따라서 너를 생각해서 이혼 생각은 접어두기로 했어. 그렇게 된 일이었어? 다 나를 위해서?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지. 네 엄마는 자기가 용서받은 줄 알고 점점 막무가내로 굴기 시작했어. 자기가 바람 피운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이혼을 요구했던 사실을 트집 잡아 너한테 거짓말로 내 악담을 퍼부은 거야. 심지어는 자기 불륜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더군. 결국 나는 너랑 네 엄마한테 매일 쓰레기 취급이나 받고 악질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지. 애초에 피해자인 나한테 말이야. 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난 그런 거 몰랐단 말이야. 2살 때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 엄마가 거짓말 치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래, 알 수 있을 리가 없었겠지.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세뇌당하다시피 했을 테니까 어린 여자애는 아빠보다 엄마를 더 잘 따르는 법이고, 하지만 말이야, 몰랐다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것 같니? 해도 될 일 안 될 일 구분 못하는 어린애도 아니잖아. 아니 그건... 변명은 됐어. 무슨 말을 듣든 용서할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거든. 지난 15년간 시간 낭비만 했어. 바람난 아내랑 내 자식도 아닌 애한테 바보 취급받아가며 악착같이 일하고 정말 등신같이 살았네. 그래도 이제는 상관없어. 아니 잠깐만,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오늘은 일단 호텔에서 묵을 거야. 정원에 버린 물건은 다 흙투성이라 쓸 수도 없고 비밀번호도 몰라서 집에도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문 열어줄게.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자. 난 더는 할 얘기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쓰레기밖에 없는 곳에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그 집도 처분할 거야. 처분한다고? 무슨 말이야? 팔 거란 소리야. 땅이랑 집이랑 가구까지 전부 다. 뭐라고? 왜? 난 네 엄마랑 이혼할 거거든. 그럼 이제 나랑 생판남인 너희들은 집에서 나갈 테고, 혼자서 살기에는 그 집은 너무 크니까 팔아야지 뭐. 그리고 그 집에는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거든? 난 그 집 팔고 이사 갈 거야. 나랑 엄마를 쫓아낸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내 알바 아니지. 외갓집에 가서 살면 되잖아. 자기 딸이 저지른 잘못은 모른 척하고 나한테 희생을 강요한 사람들이니 분명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보살펴 주겠지. 외할머니네 집은 완전 깡촌이잖아. 여기서 기차랑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거리라고. 학교도 전부 폐교 직전에다가 쇼핑할 가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전학 가기도 싫단 말이야. 그럼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 싫으면 여기서 엄마랑 둘이 살면 되지. 엄마가 백수라서 형편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동아리는커녕 고등학교에 가는 것조차 어려워지겠지만. 둘 다 싫어. 부탁이니까 집에 돌아와줘. 다시는 쓰레기라고 부르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을게.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 자식이라도 우리가 15년 동안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딸을 버리고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잖아. 별 생각 안 드는데? 쓰레기 같은 모녀를 쓰레기 버리듯 버리는 것뿐이니까. 네가 지금껏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니 그건... 어쨌든 한동안은 집에 안 올 거야. 이혼이랑 집 팔 준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도 집에서 나갈 준비나 하고 있어. 잠깐만,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돌아와줘. 이제 얌전하게 아빠 말 잘 들을게. 제발 아빠. 징그럽게 아빠라고 부르지 마. 그 후 저는 귀중품만 들고 나와서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어요. 아내와 정은이한테서 전화랑 메시지가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무음 모드로 바꾸고 전부 무시했죠. 3일 뒤 아내를 근처 카페로 불러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지만 거부하면 재판을 할 거라고 말하니 마지못해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정은이의 양육비는 이혼 위자료로 퉁치기로 합의했고, 정은이가 파손한 물건들은 최대한 돈으로 변상하기로 했죠. 두 사람은 저희 집에서 나가 친정에 신세를 지기로 했다네요. 집에서 나갈 때 정은이는 아빠랑 살고 싶다며 저한테 매달렸지만 아무 말 없이 손을 뿌리치고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집을 판 뒤에 부모님과도 연을 끊었어요. 지금은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혼자 마음 편히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며 보험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31살 여성입니다. 가족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길 원했지만 저는 저만의 특별한 커리어를 갖고 싶었어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법과 경영을 공부한 뒤 대학원까지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4년 차네요. 오늘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1년 전 겪은 제 파혼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예요. 파혼의 결정적인 원인은 예비 시어머니 될 분의 과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가진 엄마라면 아들 부심 있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보고 결혼을 하려 했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철저히 짓밟으신 분입니다. 아들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분이었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아, 회사 일 안 힘들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응, 괜찮아. 그래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 혼자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선배가 그러는데 원래 분위기가 이렇대. 그래서 처음엔 어색할 거라며 걱정해 주시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 사법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회사 분위기 적응하는 게 더 힘들다. 원래 사회생활이 그렇지 뭐. 나도 너처럼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가끔은 네가 부럽다. 눈치 없다고 잔소리만 듣는데 뭘. 기분도 꿀꿀한데 오늘 퇴근하고 한잔할래? 아, 어쩌지? 오늘은 부모님 만나야 해. 너 요즘 부모님 자주 만난다? 독립해서 좋아하더니 맨날 만나냐? 혼자 사는 게 걱정되시나 봐. 거절하는데도 오늘은 꼭 저녁 먹자고 하시네. 야, 그래도 챙겨줄 때 고마워해. 나중에 그러지도 못한다? 후회하기 전에 효도해라. 그나저나 너는 요즘 집안 사정은 좀 나아졌어? 지난번에 어머니 가게 어렵다고 했잖아. 뭐 그냥 그렇지. 우리 오빠도 전역하고 취업했고. 아, 말 안 했나? 우리 오빠 이 회사 다녀. 아, 정말? 어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데? 보험 영업직이긴 한데 이제 입사 6개월쯤 됐을걸? 근데 실적이 좋은가 봐. 맨날 무슨 상도 받아오던데? 오, 일이 적성에 맞으시나 보다. 그때 말주변 좋다던 그 오빠 맞지?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이쪽 일 시작한 건데 괜찮은가 보더라고. 근데 너 우리 오빠 기억하네? 이참에 우리 오빠 만나볼래? 뭐? 내가 너네 오빠를... 에이, 어떻게 그러냐. 뭐 어때?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 너 그러다 내가 옳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쭈, 그럼 나야 좋지. 요즘 신우이랑 올케 사이 갈등 엄청 많다는데 너랑 나는 그럴 걱정은 없겠다. 그럼 오빠한테 말해서 약속 잡을 테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한번 보자. 아, 알겠어. 저는 대학 시절 동문이었던 친구 녀석과 운 좋게 동반 입사를 했습니다. 친구는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고 보시다시피 제 친구이자 시누이이기도 합니다. 예비 신랑은 제 친구의 오빠였고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솔직히 친구한테 자신의 오빠를 소개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 친구는 예외였습니다. 매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 오빠를 존경한다며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입에서 칭찬이 마를 날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친구가 이어준 인연으로 저희는 마음 편히 만나는 친구 사이에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오빠와 연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여나 이별을 경험할 경우에 서로가 껄끄러운 사이가 될 수 있으니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주의였거든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니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연아, 우리 올 크리스마스면 2주년인데 미리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릴까? 언제 인사드리려고? 우리끼리 대충 상의라도 하고 계획을 짜야지 무작정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인사드린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야. 아,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지? 우리 나이도 나이인데 내년 가을에 결혼하는 걸 목표로 조금씩 준비하면 어떨까? 시기는 좋은데 이왕 이야기하는 거 좀 자세히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구체적으로 어떤 거? 예식장은 어디로 할 거고 신혼집은 어디로 갈 거고 서로 재정 상황도 오픈해야 대충 계획이라는 걸 세우지. 네 말이 맞아. 나는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 정도 되거든. 생각보다 적지? 엄마도 도와드리고 대출금도 갚고 하느라 이 정도가 전부네. 대출? 집에 무슨 일 있어? 희진이한테 들은 건 없는데. 아, 엄마 식당 하시잖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 맞아서 한동안 손님도 없고 월세 낼 돈도 빠듯하다고 하셔서 내가 좀 도와드렸거든. 월세 못 내면 안 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돈을 돌려주시기는 하는 거야? 가게 상황 나아지면 주신다고 하셨어. 아무튼 돈 좀 보태드리느라 생각보다 적게 남았어. 상관없어. 어차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전세를 살아도 대출을 받아야 해. 이래저래 다 돈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고맙네. 자기는 얼마 정도 모았어? 나는 이번에 자취 시작하면서 돈 쓰기 시작한 거고, 그동안은 굳이 돈 안 써서 8천 정도 모았을 거야. 부모님이 적금 들어주셨던 것도 있어서 당장 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을 거야. 아, 그럼 우리 집부터 알아볼까? 성격도 급하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먼저지. 그리고 자세한 건 상견례 다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급해? 너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그러지. 일정 조율해서 인사드리러 가자. 예비 신랑은 성격이 조금 급한 것 말고는 모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직업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배려를 많이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기댈 수 있겠다 싶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거랍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예비 시댁은 합정역 근처 30평대 아파트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동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상태였고 보통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 예비 시댁의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목돈이 들어갈 테니 지인을 통해서 투자를 좀 하셨나 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이익을 본다는 말에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하루아침에 식당 운영도 어려워지게 되고 수억 원의 빚이 생기면서 식당도 문을 닫고 집까지 팔아 빚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빠,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래? 한두 푼도 아니고 집까지 팔아서 못 메꿀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끌어다 쓴 거야? 엄마 말로는 우리 결혼자금 해주시려고 혹해서 투자한 것 같던데. 너무 뭐라 하진 마라. 엄마가 작정하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런 망신도. 그나저나 오빠 결혼은 어떻게 해? 글쎄다. 미뤄야 하는 게 맞는 거겠지. 지금 이 상황에 결혼하는 것도 웃기고. 많이 심각한 거야? 내가 자세히 물어보기가 좀 그렇네. 많이 심각하지. 아니, 가게 담보로 대출을 왜 받냐고. 갚지도 못할 거. 이게 뭐야. 답답하다 답답해. 이제 우리만 죽어나게 생겼어. 너희 부모님이 이 상황 아시면 그냥 결혼 없던 걸로 하라 그럴 수도 있어. 어느 부모가 딸이 시집 간다는데 이런 집에 시집을 보내겠어? 나 같아도 안 돼. 네가 너무 손해야. 결혼을 미루던지 이 일을 해결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신이 왜 나서려고 해. 이건 엄연히 우리 집 일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 생각해 준 건 고마워. 당신한테 참 면목이 없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신 게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겠다고 그러신 거잖아. 그러니까 혹여나 어머니한테 싫은 소리 절대 하지 마. 아마 제일 마음 아파하고 계실 거야. 알겠어. 어머님, 아버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상견례를 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든 일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책도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결혼을 조금 미루는 걸로 하고 예비 신랑과 시누이가 모아둔 돈으로 급한 빚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예비 시댁은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 은행 빚을 갚기 급급했고 겨우 남은 돈으로 방 2개짜리 반지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면목이 없다며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의기소침해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알리고 결혼을 조금 뒤로 미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제법 안정을 되찾으니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셔서는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 자주 만나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반전 있는 분이셨습니다. 왔니? 오랜만이구나. 지난번에 인사 오고 나서 하도 연락이 없길래 결혼 안 하는 줄 알았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종종 희진이랑 준혁 씨 통해서 어머니 근황 전해 들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다 들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아무래도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다 보니까 서로 경제 상황 같은 건 공유하고 있거든요. 결혼 안 할 거 아니니까요. 그래? 생각은 의외로 깊구나. 솔직히 헤어질 줄 알았거든.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서로 많이 사랑해요. 극복할 수 있는 건 같이 극복해야죠. 말은 잘하는구나. 우리 잘난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더니 괜찮은 사람 하나 얻었네. 그래서 너희들의 계획은 뭐니? 일단 준혁 씨가 모아둔 돈을 쓴 상태라 조금 더 있다가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상황도 상황인 만큼 더 벌어서 결혼하면 좋잖아요. 예, 그러다 우리 아들 다 늙어 죽겠다.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서 손주도 보고 그래야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글쎄요. 준혁 씨도 그렇고 솔직히 저희 결혼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급하지 않다니.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결혼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인 거야.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건 나도 면목이 없다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면 이참에 상견례하고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직 대책 세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순 없잖아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무얼 어떻게 하겠다고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준혁 씨랑 이야기도 해봐야죠. 그건 그렇네. 그리고 미리 말하겠는데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신랑감 얻기 힘들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지. 대기업 다니지. 네가 아무리 변호사라도 며느리 될 입장이잖니? 대충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마. 아무튼 의견 조율되면 연락하렴.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내가 먼저 하는 일은 없게 해라. 너 어디 가서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소리 들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준혁 씨랑 이야기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셨는지 저를 직접 만나며 의중을 한참이나 떠보시더라고요. 솔직히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터라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댁에 아직 빚이 5억이나 남은 상태였고 제가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해버린다면 저까지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내심 걱정했거든요. 예비 신랑이나 시누이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 뵙고 예비 신랑과도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어서 평소처럼 지냈어요. 저희 결혼에 목숨이라도 거셨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대셨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조금 빨리 한다 생각하고 양가 어른들과 시간을 조율해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상상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할 말만 쥐야장천 해대시는데 이게 상견례인지 낭독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각자 형편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며 대화를 마치셨고 저희는 어른들의 응원을 힘입어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혼수도 보러 다니고 집도 보러 다녀야 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다이아 수저로 불릴 만큼 유복한 가정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 대표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워낙 내색하는 걸 싫어하고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을 닮아서인지 저도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공유하고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사실 말 못한 게 하나 있어. 응, 말해.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회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신이 충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데? 말해봐. 사실 이 회사 대표가 우리 아빠야. 얼마 전에 처음 봤지? 워낙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 나도 그렇고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 별거 아니네. 아니, 잠시만. 뭐라고? 이 회사 대표가 아버님이라고? 이명훈 대표님이 당신 아버지야? 응, 맞아. 아니, 엄청난. 이게 무슨...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부담 가질까봐 말 못했어. 그리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우리 상황 다 설명드렸거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자기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도대체.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우리 결혼하는데 지장은 없을 거야. 나도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생각이었는데 나 결혼할 때 주시려고 미리 아파트도 사두셨더라고. 거기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잠깐만. 당신 언제까지 나 속일 작정이었어? 미안해. 많이 당황스럽지? 당황스럽지, 당연히. 그렇다고 당신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 당신 얼마 전에 엄마 만났다며. 그럼 엄마 스타일 알았을 거잖아. 이번에 우리 집 상황도 그렇고 이 사실 알면 엄마 가만 안 있을 거야. 돈 앞에 장사 없다니까 따로 말하지 말자. 알겠지? 알겠어. 자기 기분 안 나쁜 거지? 내가 기분이 왜 나빠. 그냥 혹시나 엄마가 알게 돼서 이걸로 당신 괴롭히거나 그럴까봐. 항상 상상 그 이상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라. 혹여나 그런데도 내가 잘 대처할게.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하, 내가 아무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게 말이야. 나 같은 여자 어디 없다? 우리 아빠도 당신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던데? 실적도 좋고 회사에서 이미지 좋다고.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예비 신랑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진작에 채비하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 그리고 혼수나 가전은 제가 모은 돈으로 우선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버는 돈은 다 저축하기로 계획했고요.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눈치 없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세아가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중간 확인도 좀 할 겸 연락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너는 어른이 먼저 연락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번에 말해준 거 금방 잊어버렸니? 쯧쯧.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거야. 하하. 바빠서 그랬죠 뭘. 결혼하면 매일 연락드릴 텐데요. 그 전까지는 봐주세요. 아무튼 중간 브리핑 좀 해보렴. 신혼집이나 그런 건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다 말해보란 말이야. 아무 말도 없길래 내가 먼저 물어봐야겠어. 어머니, 사실은 부모님이 회사 근처에 미리 제 명의로 마련해 주신 집이 있어요.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뭐? 그건 참 다행이구나. 거긴 시세가 얼마니? 아파트긴 한데 지어진 지 좀 됐더라고요. 시세로 치면 7억 정도 합니다. 뭐? 7억씩이나? 얘 세아가 그러지 말고 돈도 아낄 겸 결혼하면 합가해서 살자. 우리 집 방도 하나 남으니까 여기서 신혼살림 차리고 그 아파트 팔아서 사업이나 하자꾸나.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말 그대로 사업하자는 소리다. 우리 집에 웬만한 살림살이는 있으니 혼수랑 집값이 굳는 셈이잖아. 그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살려면 왜 못 사니? 원래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살아야 가족 간의 정도 더 생기고 그러는 거야. 돈도 아낄 겸 그렇게 하렴. 그리고 혼수랑 집값은 굳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예단을 좀 넉넉히 해오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현금 예단이면 된다. 얼마를 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단은 2억 정도만 해오렴. 딸 자식한테 집 장만해줄 정도면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 같은데. 그 정도는 해올 수 있지? 어머니, 그건 좀 아니죠.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은 하지 말라는데
저 준혁 씨 하나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안 그래도 편히 많이 봐주고 계신데 현금회단으로 2억을 해오라니요. 무슨 재벌집 결혼식도 아니고. 얘,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방도 2개고 거실도 넓고 이 정도면 우리 식구 충분히 살아. 그러니 2억 가져와.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하면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너 지금 말 다 했어?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길거리에 드러누워 잤단 말이다. 얘가 뭘 모르는구나. 어머니, 저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근데 반지하 2칸짜리 방에 물도 줄줄 새고 곰팡이는 가득한데 거기서 어떻게 다 큰 성인 3명이서 사냐고요. 위생적으로도 편치 않은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건데?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니? 내가 몇 배로 불려줄 테니까 그 아파트 팔고 합가해서 살자꾸나. 너도 그 어줍잖은 변호사 일 때려치우고 나 도와서 사업할 생각이나 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신데요? 말씀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너 정말 이럴래?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년을 잘난 우리 아들 짝으로 겨우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래도 모자란데 네가 뭔데 충고질이야? 예비 신랑이 저희 친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위에서처럼 어이없는 말만 해대시며 무조건 자기 말이 맞는다고 우기기 바빴습니다. 저를 까내리면서 욕설까지 퍼부으시는데 더는 듣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발이고 앞으로 제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꾹 참고 결혼한다고 해도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대화를 끝으로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네가 드디어 정신이라도 차렸나 보구나. 말해보렴. 저 아무래도 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 곱씹어봤는데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가서요. 결혼하는 거 자체가 기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신혼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혼수나 예단도 제 돈으로 먼저 해결하는 건데 결국 준혁 씨 맨몸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뭐? 너 지금 우리 아들 깔보는 거야? 깔보는 게 아니라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끝마다 어디 가서 이런 예비 신랑 못 만난다 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 아닐까요? 제가 준혁 씨한테 잘 말할 테니 저희 파혼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얘,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정말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주변에 다 알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그러니깐요. 저보고 뭐 어쩌라고요? 어머니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왜 모든 걸 어머님 기준에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주는 도움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파혼하겠다. 이거냐? 준혁이도 알아? 네, 전달했고 아직 답변은 없지만 메시지 읽었어요. 저 어머니랑 평생 잘 지낼 자신도 없고 이런 거 극복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리란 보장도 못할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각자 형편에 맞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아닐 것 같으니까 새로운 인연 잘 만나세요. 야,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 너 지금 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니를 가르쳐요. 앞으로 결혼 진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 살아야 하는데 마음 하나 갖고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럼 잘 지내세요. 아, 그리고 그건 아시나 모르겠네. 어머니 염치 좀 챙기시고요. 자꾸 저 무시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뭐? 무시하지 말라고? 네가 근본도 모르는 년이라서 그런 건데 뭐가 어쩌고 저째? 그놈의 근본. 어머님 그건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다니는 그 회사 대표가 제 아버지인데요.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보자 하니까 날 아주 우습게 알지? 못 믿으시겠다면 준혁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전 이만.
앞으로 마주치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네요. 야, 야! 저는 쿨하게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신랑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며 저를 붙잡으셨어요. 남편은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했는지 생각보다 이별을 덤덤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같은 회사라 얼굴 보는 게 좀 찜찜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러한데 뭐 어쩌겠나요. 저희는 그렇게 파혼을 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에서는 그저 직장 동료로만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결혼을 한 게 아니라 파혼으로 그쳐서 천만다행이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씁쓸하긴 하네요. 파혼을 하게 되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저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떠셨나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은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 경험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케, 올해 명절 음식 어떻게 할 거야? 나한테 리스트 좀 보내봐. 명절 음식 리스트요? 아직 딱히 계획한 게 없어서요. 어머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고요. 내가 결혼해서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집 기강이 이렇게 해이해졌나? 원래 명절 한 달 전부터 음식 리스트 짜서 준비해야 하는 거 몰라? 우리 엄마가 워낙 착한 성격이라 올케도 아무렇게나 살았겠지만 내가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돌아온 이상 정신 바짝 차리는 게 좋을 거야. 나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네. 일단 급하게 생각해본 메뉴는 이 정도예요. 아, 죄송해요. 음식 메뉴 보낸다는 걸 가족 사진을 잘못 보냈어요. 잠깐. 올케네 가족 사진에 있는 이거 뭐야? 붕어빵 기계 아냐?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붕어빵 장사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어제 오랜만에 친정에 갔다가 이 사진을 발견해서 반가운 맘에 찍어둔 건데 터치를 잘못해서 형님께 전송이 됐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 명절 음식 말인데요. 가만히 좀 있어봐. 지금 명절 음식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올케 아버지가 식당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붕어빵 장사라니. 그걸 어떻게 식당 장사라고 포장을 하니? 아, 그게 지금까지도 붕어빵 장사를 하시고 계신 건 아니고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쯤 정리하시고 그 후로는 다양하게 도전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 근본이 붕어빵집 딸이잖아. 그걸 식당집 딸로 둔갑시키면 안 되지. 이거 완전 순 가난한 집 출신이었네. 우리 엄마랑 내 동생도 올케가 노점상 딸내미 출신인 거 알고 있어? 글쎄요. 한철 씨한테는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 어렸을 때 하신 거라서요. 올케 아주 웃기네. 나한테 사진 잘못 보내지 않았다면 평생 숨기고 살려고 했던 거잖아. 아이고 어떡하나. 손가락 하나 잘못 놀려서 나한테 딱 걸렸네. 딱히 숨기려고 한 건 아니라서요. 형님이 아신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붕어빵 장사하신 게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티나게 변명하는 게 더 없어 보인다. 올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니 내 맘이 참 짠하네. 저와 형님은 평소에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저희와 먼 지역에 사셨기에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는 게 다였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얼마 전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어머님 댁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제가 마음에 안 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은 사사건건 제 행동에 트집을 잡았고 저를 가난한 집 딸이라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여보,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냐? 우리 누나가 자기한테 잘못한 일 있어?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붕어빵 장사하신 적이 있었거든. 그때 찍은 사진을 내 핸드폰에 담아놨는데 형님한테 실수로 그 사진을 보내버린 거야. 잘못 보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진을 본 형님이 말끝마다 나보고 가난한 집 딸내미라고 무시하는 거 있지. 정말 미안.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우리 누나지만 내가 생각해도 정말 너무하네. 그전에는 교류가 많지 않아서 내가 형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어.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누나가 20살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잖아. 사회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고 매형이 가져다주는 돈만 써서 그런지 현실 감각이 부족한 편이야. 매형 사업이 잠깐 어려워져서 힘든 시기에도 나한테 돈 빌려가서 명품을 사더라니깐.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정판은 꼭 사야 한다면서. 다시 형편 좋아지고 나서 그 돈은 갚은 거야? 달라는 말도 안 했지만 주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산지 10년째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로 현실 감각 없이 살아온 누나인데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더욱 제정신이 아닐 거라는 거지. 게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것도 아니고 매형이 바람나서 누나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마음이 힘든 건 나도 이해를 하지. 그래서 명절 음식이나 집안 기간 같은 걸로 잔소리 하실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그런데 나랑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은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 본인도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왜 자꾸 나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누나가 지금 돈이 많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 더 집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 넓은 자기가 좀 참아요. 응? 일단은 참아보겠는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아무래도 형님이랑 거리를 좀 둬야겠어. 형님의 전 남편은 꽤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형님이 최소한의 위자료만 받고 그 집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형님은 평생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살다가 갑자기 돈에 쪼들리면서 살다 보니 가난 혐오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 오늘 올케 보고 눈물 참느라 혼났어. 저를 보셨다고요? 그런데 눈물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요. 올케 오늘 땡땡동에서 중고거래했지? 내가 친구 만나러 갔다가 다 봤어. 세상에 이 추운 날에 남이 쓰던 아기 유모차 사겠다고 발동동거리면서 길바닥에서 서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눈물이 안 나겠냐고. 아이들은 워낙 금방 크니까 새거 사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마침 그 동네에 깨끗하고 저렴한 중고 물건이 나왔길래 잠시 다녀왔던 거예요. 차 끌고 간 거라 그렇게 춥지는 않았어요. 내 앞에서 괜찮은 척 강한 척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워낙 가난하게 자라서 지금도 그 가난한 버릇 못 고치고 사는 거 정말 짠하다. 중고거래랑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에 아기용품은 중고거래로 워낙 많이들 사고 팔아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야? 네,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다 버리면 돈도 아깝고 환경오염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중고거래 자주 이용하거든요. 이래서 모태 가난은 티가 난다니까. 올케 지금 아무리 번듯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이렇게 곳곳에서 가난한 티가 나는 걸 보면 참 짠해. 내가 우리 아들 기 안 죽이려고 미친 듯이 돈 쏟아붓는 이유가 뭐겠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게 키워야 하는 거거든. 어려서 가난하게 살면 커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가난한 티를 못 벗어 올케처럼. 올케 말야, 본인 인생은 망했다고 쳐도 아기 생각하면 그 버릇 고치는 게 좋아. 올케 그러고 사는 걸 보면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님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애들은 충고 들으면 꼭 이렇게 발끈하더라.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어. 에휴, 올케 아이만 불쌍하지, 쯧쯧. 형님은 본인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왜 알뜰하고 성실하게 사는 저에게 비난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제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자
형님의 행동은 점점 상식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내가 올케 위해서 알바 자리 하나 마련해놨어. 우리 옆집 사는 동생이 애들 등하원 도우미 구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우리 올케가 딱이라고 그랬지. 저는 형님한테 알바 필요하다고 한 적 없는데요. 에이, 왜 그래. 말 안 해도 척하면 척이지. 아기 유모차도 중고로 살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어. 옆집 애들 어린이집 등하원만 도와주면 돼. 저 바빠요. 내가 이미 우리 올케가 그 일 할 거라고 다 말해뒀는데 올케가 거절하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내가 우리 올케는 가난이 몸에 배어서 일당 10,000원이면 그 일 할 거라고 했단 말야. 올케도 집에서 노느니 일이라도 하면 좋잖아. 애들 등하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형님, 제정신이세요? 왕복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애들 등하원 시켜주는데 일당 10,000원이라고요? 저를 무슨 노예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예도 그딴 알바는 안 해요. 올케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내가 올케를 노예로 생각하면 이렇게 부탁하겠어? 그냥 와서 일하라고 하지. 나랑 친하게 지내는 옆집 동생이라서 내가 특별히 일자리 소개해주는 건데도 올케는 고마운 줄을 몰라. 이래서 가난한 애들이랑은 친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봐. 뭐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강조하거든. 먹고 죽을 돈이 없어도 옷은 무조건 브랜드만 입어라. 나보다 못 사는 친구들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네. 지질이 궁상인 올케랑 말을 섞어서 괜히 내 마음만 상했어.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저희 아빠가 붕어빵 팔 때도 한 번도 저희 집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금전적으로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저희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고 지금도 새로운 가게 준비 중이세요. 저 그거 도와주느라 정말 바쁘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알았어. 올케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네. 아무튼 알바 자리 필요하면 말해.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신경 끄세요. 그렇게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올케, 나 어제 고급 레스토랑 다녀왔다. 거기서 올케 생각나서 조금 울었어. 우리 아들이 엄마 주책이라고 말리는데도 올케 생각하니 눈물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저를 생각하면서 왜 우신 건데요? 올케는 가난해서 이런 고급 퓨전 한정식집 근처에 가본 적이 없을 거 아냐. 그걸 생각하니 목이 막혀서 혼났어. 올케 아이도 너무 불쌍하고. 형님, 마지막 경고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고급 식당 많이 와봐서 꽤 익숙하거든. 그래서 애초부터 요리 쪽으로 진로 잡고 공부하는 중인데 올케 아이는 이런 곳에 와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올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식당의 수석 셰프라는 꿈은 언감생심이라 꾸지도 못할 거 아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면 꿈도 가난해진다는 말이 딱이야. 난 정말 올케가 불쌍해. 제가 왜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못 간다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같이 가요, 형님. 결제는 제가 할게요. 동서, 그렇게 무리할 필요 없어. 나도 염치가 있지. 동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밥을 얻어먹어. 가뜩이나 이렇게 비싼 곳에서. 괜찮아요. 부담 안 가요. 그 레스토랑 사장이 우리 아빠거든요. 뭐? 제가 최근에 저희 부모님 일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저희 부모님 붕어빵집 하면서 자본금 모으셨고 그 다음부터는 식당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셨거든요. 워낙 요리 솜씨도 좋고 안목도 있으셔서요. 최근에 차린 여기도 장사 꽤 잘 되고 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너 그럼 나한테 여태까지 거짓말한 거야? 너 가난하다고 불쌍한 척한 거니? 제 입으로 단 한 번도 가난하다고 한 적 없고요. 형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잖아요. 저 형님이 하신 말씀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나 갑자기 어이가 없네. 올케가 나 오해하게 한 거니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올케 부모님 식당에 취직시켜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이 여기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단 말야.
직원 채용은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사장님께 문의하시죠. 옳게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화난 거야? 내가 이렇게 손발이 닳도록 싹싹 빌게.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은 전부 잊어줘 제발. 됐고요. 제 남편한테 빌려간 1,000만 원이나 이자 쳐서 갚으세요. 알았어 갚을게. 갚으면 우리 아들 취직시켜주는 거지? 빌린 돈 갚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거기에 왜 조건을 붙이세요? 빌린 돈 갚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올케는 못해보자라 그런가 마음씨가 참 남달라.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을게. 정말 고마워 올케. 생각해 본다는 말은요.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아들 취직 자리는 다른 곳 알아보시고요. 저는 더 이상 형님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날 이후로 형님은 저의 몸종을 자처하면서 과도한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여왕님처럼 떠받드는 것도 불편해서 형님과는 아예 인연을 끊어버릴까 고민 중이랍니다. 저와 비슷한 이유로 시댁과 연을 끊어보신 분 계시다면 저에게도 조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저를 무시한 걸 생각하면 인연을 끊는 게 맞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지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